이런 거 시작하는 건 교육도 아니거든요.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 게 이혼하셨으니까 먼저 치고 들어갔거든. 첫 마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재나 유진 같은 애들은 내가 옆에서 이런 애들 상담하는 걸 보잖아. 이거 혹시 남편 거기 토가 너무 많으니까 남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짐작을 한단 말이지 얘들 그거. 근데 나가 그때 선생님이 장 앞에서 이혼했네라고 치고 나가고 보게 되면 간접적으로 경험이 쌓여요. 이게 감이라는 거야. 조사주가 이민 씨가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현재야, 그 식가는 것좀 가져와. 너 진짜 못 봤어. 저기 이민 찾아오세요. 이민. 그 다음에 임수신고, 임수신고 찾아오세요. 나는 신금 임수 찾아오세요. 신금 임수 되게 좋은 거죠.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왕성한 토기로 매금된 신금이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죠? 그러면 조세주, 임수가 신금을 씻어줘가지고 인성이 빛나는 그런 양상이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제 우리 바로 어제 공부한 거죠. 병화부터가 뭐예요? 월기득사죠. 내가 어제 논하기를 뭐라고 그랬어? 월기득사하면 병화 입장에서 부터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진다고 그랬죠. 근데 월기득사를 하려는 가장 선별 조건이 목을 보는 것이 참을 빛난다고 했죠. 그럼 저가 어떻게 인식가 돼요? 이혼은 저거 바로 나오거든요. 저거. 월기득사 다인. 그렇죠? 그 다음에 매금으로 이제 신금인도 좋은 관계 다인. 이래버리면 저거 딱 인축이죠. 그쵸? 2008년에 이혼했다니까 내가 3, 4년 전부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2008년에 이혼했고 그러니까 2007년 병술년에 진술충을 대충하고 축술이 3년도일 때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문제 발생하겠죠? 그럼 딱 대부에 나온 답이거든요. 결국은 현장에서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사주를 그렇게 감정하는 걸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알게 모르게 내공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의심하지 마세요. 이민시가 되면 토기가 저리 왕성한 것이 나의 방으로 참 쓸모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수 두 개가 되는 왕양대의 흉이를 이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신금은 근데 축시가 되버리면은 신금의 조력을 못 받고 매금되는 형상 보는 거죠. 목 빠져버리면 속배의 기사를 뺏겨버리니까 네? 월기득사의 기량 의미도 감소되죠. 그렇죠? 진짜 재밌는 거. 제 여자도 이혼했는데 시집간 언니가 하나 있는데 남편이 약해가지고 그 빚 갚아주느라고 이 여자도 죽여요. 혼에 몰려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애들 보라고 신중 임수, 그 다음에 진중 개수를 비견을 잡았을 때 남자 사주라면 자식의 문제 생기고 이성경제라면 이성경제, 오빠나 남동생이라면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동성경제, 그러니까 언니나 뭐 여동생이라면 배우자가 건실하지 못한 배우자를 만날 거다라고 손들은 90도로 돌려줬거든요. 일부러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경험들이. 어저께 선생님이 월기득사 하시면서 화에 대한 개념을 잡고 사주를 보니까 굉장히 어제 재밌었죠. 마찬가지예요. 바로 써먹으면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못 써먹을 이유는 없는데 안 써먹으시면 돼요. 와, 사실 그거 쉬워. 저거 사실 풀기가. 축신리 인치지 따져주고 0.5천 분까지.
저런 사실 보면 아무리 옷차림이나 말투, 생김새를 안 봐도 전화상으로 전해지지만 저도 딱 보면 축신이야 인신이야 일어나셨어요? 그럼 대화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리가 무서운 게 이거예요. 명리가 무서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경험이 많이 쌓인 사람들이라는 건 또 자부심도 있잖아요. 나 공부 좀 더 하고 이거 실력 좀 쌓이면서 그런 것도 하지 마요. 실력은 교실에 절대 못 쌓여줍니다. 아까 내가 5시에 그 사주고 그랬지. 5시 사주고. 그 내가 왜 먹어? 각 3개에다가 시간에 신경 썼더라. 값지, 값을. 값지. 신이면은 무슨 시야? 신이신가? 지랄 받은 사주죠? 이 사주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요. 쌍목일이거든요. 그렇죠? 간목세기가 붙이면은 토를 까는 게 별로 한 개도 안 두려워요. 그죠? 왜 안 두려워요? 소통하면 되니까. 그쵸? 그쵸? 근데 문제는 못 보겠는데. 이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어떤 게 먼저 1차적으로 일어나요? 목곤세변 돼가지고 쌍목유림의 기사를 잃었다. 그래서 순서 별로적으로 소토를 못했다. 혹은 소토를 하고 난 다음에 목곤세변이가 나에 들어갔다. 날 따라가지고 사실 다 틀려지는 거야. 소토를 하고 나면 이미 돈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상을 잃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은 건져요. 관점을 유추해서 사회적인 관점을 유추할 수 있겠지만. 근데 소토되지 못하고 목곤세변이 먼저 일어나서 소토조차 못 시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도 없고 사실 관도 날리게 돼요. 그러면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포인트를 줘가지고 통면을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이건 몰라요. 동일사주가 다 똑같이 이거 1번, 이거 2번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법수가 없어요. 반대로 목곤세변 1번, 소토 2번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으로도 간다는 건 우리가 진짜 못해요. 안 돼요. 만약에 그거를 설명이 되잖아? 그럼 이거하고 동일한 사실 전부 똑같이 살아야 되거든. 이때부터 주사위 누름이에요. 명리로 할 수 있는 거는 추적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 케이스가 저 케이스가를 논하는 거거든요. 이 케이스가 저 케이스가를 논하는 이 케이스가 저 케이스가를 논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손님이 알려줘야 돼, 손님. 근데 이런 확률상에 이런 어떤 패턴이 먼저 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조차 이론적으로 정해주세요 하면 저 손 놔야 돼요. 내가 신이지. 그럼 결국 50여 명까지밖에 안 되는 경우의 수 가지고 50억 인구를 다 똑같이 산다는 얘기인데 그거 시나리오지. 아주 조작한 시나리오예요, 그거는. 50억 인구를 50만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눠봐. 몇 명이야 도대체? 한 1000만 되냐? 한 100만 되겠다. 100만 명이 이걸 똑같이 산단 말이야? 그걸 나중에 믿으라고? 그건 미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런저런 팩트들의 확률을 줄여가지고 1과 2번 조합, 2번과 1번 조합을 선택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손님이 알려줘야 돼, 손님이. 그리고 선생님이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목곤세변이지? 소토 못했지? 혹은 소토도 하고 나서 목곤세변이지? 돈은 건졌겠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디서 되고 있냐? 손님들이 주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살아있는 사주들을 올리니까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현장감을 느끼는 거지 교과서 보고 하면은 다 없어집니다. 왜 현장이 깨지느냐? 아니 이게 먼저 작동을 하는지 소통하고 작동 두 개 맞았는지 따르가 깨기 전에 맞았는지 깨고 나서 맞았는지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 근데 교과서를 다 달려고 나가버리면 현장에서 아 씨발 오고색별이 먼저야 소통가 먼저 어쩌고 어쩔 건데. 그래서 현장 나가면 판이 깨지는 거야. 근데 이런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목고색별, 소통 확실하게 이루어진 그거가 없는 현장 작가인 사람도 이거 직감으로 알아요. 아니 철권 바지가 싸구려서 싫으면 뭐 소통 못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는 현장감이거든. 응? 결국 명리학 이론이라는 거는 수없이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 몇십 가지로 압축시켜주는 거지 그 열댓 가지 수십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찍어내는 거는 현장감이야, 현장감. 그걸 건네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월기득사 후에 관을 목을 못 봤으니까 오묘해지지 못함. 그렇죠? 거기는 진술주까지 이루어집니까? 그죠? 안 이루어지죠? 진술주는 음수가 이루어지니까. 그죠? 근데 간목을 받느냐, 간목을 못 받느냐. 그럼 간목을 보게 되는 시점이 끝나냐, 간목을 못 봐서 끝나느냐 차이가 나오죠. 월기득사 후에 요거하고 요건 삼형수예요. 그렇죠? 조합이 괜찮아요. 아주 조합이 괜찮아요. 수비가 태양할수록 조합이 아주 좋은 조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조합까지 더해지면은 좋은 조합들이 모여서 오히려 매금되는 현상으로 좋은 조합 하나를 똑같이 잡아요. 그러면 무토가 결정적으로 이 임수에 임묘지한 임수에 뿌리로 작동해주는 것을 방해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조합이 모여서 멍청한 조합으로 돼버리는 현상이 들어요. 그죠? 자, 역할 인정에서 간목이 경금을 못 보는 것을 아쉬울 때는 언제 가고? 정화를 가습니다. 정화를 못 본 간목은 경금을 안 봐도 그렇죠. 그런 거보다 한단 말이지. 근데 정화가 옆에 있는 놈인데 경금을 못 보면 난 뭐가 되지? 라는 거야. 요구가, 니드가 생기는데 요구가 생기는데 그 요구를 맞춰줄 것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거야. 애초에 니드가 안 생기면 불편할 게 없어요. 배가 안 고플 때 밥 뺏어가는 거는 그러는 게 배고픈 거보다 아 배고파서 밥처리 던져서 밥 뺏어가면 그럼 미치는 거야. 딱 이 느낌이죠. 좋은 조합을 짜놓고 망해버리면 결정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좋은 조합을 망친 것은 매금에 빠진 금이냐 금을 매금시킨 토냐는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는 선택이에요. 그쵸? 어떻게 선택하느냐? 출사 입장인 제 입장에서 내가 만든 이론이 있기 때문에 금유와 절상 관을 먼저 이혼할수록 먼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둘이 입지 보고 이거 신동이 축신해. 너무 잘해요. 무슨지 아시겠죠? 코미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기득사의 현상을 드러나요.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중고차 딜러를 하다가 이거 신차 영업사원으로 스카우트가 돼요. 어디지? 무슨 자동차? BMW. 외제차. 그러니까 관적인 사회적인 관은 월기득사가 낫죠. 나보다는 더 모양 있고 써임새 있는 곳에서 날 찾아주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토가 없음으로 인해서 묘해지지 못한 토가 된 걸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매금시키고.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패턴으로 써먹어 나가는 것이냐는 현장감입니다. 그리고 맨날 떠들어봐야 우리 선생님들 머리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선생님들한테 오늘 이렇게 알려준 거는 일종의 기급이에요. 자, 목보색변이 먼저냐, 소통한다는 먼저냐. 이런 거는 내가 선생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기계예요, 기계. 식관론은 어제 내가 식관론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한두 가지를 빼먹고 가르쳐드리면 영원히 무슨 목숨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어디 계죠? 이런 거. 이 사주 풀 때, 각각가운데 신고 풀 때,
아, 씨발, 속도를 먼저 읽어주고, 내가 이 속도를 하고, 좀 하다고 나서 두들겨 맞은 거야. 두들겨 맞아 속도를 못한 거야. 아다를 어다를 못해. 이 차이는 현장 경험 10년 차 이상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참 이상한 게,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면 영원히 모를 거라는 거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가진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잊어버려서 못 잡혔을 때가 이거 생각한다 이거는 나가야 되겠죠. 이래서 풀다가 의문에 부딪혀. 풀어주는 거 보다가 내가 풀려고 하면은 진짜 순간 고민인데 이거 못 건슬 건데 속도가 안 된 거라고 읽어야 되나? 속도는 그래도 근거에서 속도는 되고 못 건슬 된 건가? 만약에 아주 불행한 케이스는 목고세편을 당해서 속도를 못 시켰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목고세편, 직장도 없고 빚도 많아야 되나? 이건 그 사람, 이거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그럼 당연히 마누라보다 안 좋아야 되지. 그치? 마누라가 안 좋아. 이 사람 지금 뭐하게? 선물 옵션인데요. 아주 지갑 나라고처럼 제대로 결심한 케이스인데, 와, 주식도 한 방에 가는데 선물은 그냥 한 방이에요. 근데 워낙 소심하고 강북이 세 개가 무게지어 있어서 쌍용 유명 기사에 강해서 한 방에 막가쓰라고 하는데 내가 무게지어 그 사람 지금 빚이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래서 목고세편 두들겨 맞아서 직장에서 지발을 걸어나가고 산에서 멀어질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동일 사주 중에서는 어느덧 속도 해놓은 다음에 만든 몸이 있어요. 챙겨놓고 만든다는 말이지. 그러면 동일한 사주에서 왜 그런 차이가 드러나느냐? 질량보전에 놓지. 동일한 사주이기 때문에 동일한 에너지는 갖고 있지만 주변의 환경, 어떤 인연법에 의거해서 그 에너지가 이 박스, 48장의 박스 안에서의 폭발력들이나 이속된 속도는 틀리단 말이야. 네? 그걸 감지하는 게 사실은 현장조사의 가장 탁월한 기기예요. 그 기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정도를 체크해야 되는구나를 선생님들이 아시는 거예요. 특히 민재, 좀 현장에서 뼈를 묻어야 더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들은 죽을 때까지 고민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민해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되게 못되는 건 뭐냐? 현장에 있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현장으로 뛰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할 필요 없어. 진짜 무식한 거야. 동네 집 아빠. 얼마나 민감하죠. 졸라 민감하지? 지금 이게 책상에 코트리에서 받아놓잖아요. 물병아, 개주여, 이러면서 사주면서, 아, 브라보. 아니, 용기가 가자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나는 사실 이렇게 보고 쭉 퍼가지고 얘기해줘라. 성의가 없대. 다른 데는 뭐 책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그러면 의사는, 의대 교수들은 그러면 환자볼 때마다 책 찾아먹어서 뭐하지? 안 그러잖아. 안 그래? 아, 기립보 30년을 먹어도 축축 나는 거지. 그런 것이 설계도 보고 찾아야 되니? 그럼 이상한 거, 그거 문어리 이상한 거지. 그러면서 아줌마들이, 배우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그렇게 뭔가 찾아먹은 놈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히려 속담에도 이상한 놈이 되는 거지. 아주 코미디예요, 코미디. 배우는 또 왜 안 쓰니? 볼펜 갖고 와서 그래. 아, 조금 하는 거지, 뭐 써야 돼. 대충 거기 좀 왔겠지,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선생님 결혼 몇 살에 했어? 대훈이 4호나, 90 떨어지겠네. 이거 보통 결혼은 대훈수리 하거나 대훈수 딱 절반 됐다 하거든. 80% 이상. 나 결혼 몇 살에 했게? 30! 왜? 10대훈이니까! 그런 거야. 야, 너 나한테 몇 살에 왔어? 현재도 성격적으로 8대훈이구나. 9대훈 정도 하다 보지. 보통 인생이 큰 일들은 대훈 받을 때 생기거나 대훈 중반쯤 생기거든. 응? 그럼 하는 거야. 그럼 평소 역대훈이 순대훈이 보면은 대충 그때 좋았을 거 알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쓰냐 아주 착해. 프로가. 사실 귀찮아서 안 쓰는 거지만 대를 간다면. 자, 오늘 할 거는 동주사하고 유묘인데 이쪽 분들도 동주사하고 유묘인데 선생님들 아시죠? 제가 신사를 잘 안 쓰시는 거. 네, 그죠?
신설주를 안 쓰잖아. 그러면 우리 문법에서도 안 쓰는데, 신설주를 안 쓰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쓰는 게 있다면, 대코, 동주사, 동주인묘, 뭐지? 동주사, 동주인묘. 아, 귀문이다, 귀문. 귀문. 귀문도 몇 가지 안 써요. 민재야, 귀문이 뭐뭐 있냐? 그게 네가 내 수련된 다 알아? 어? 어우, 야! 귀문 같은 거. 자, 적어라. 지우고, 귀문 적어. 동주사, 동주인묘 적어. 왜 이렇게 많이야? 동주사지? 이거는 순서대로 줄까? 영술, 정추, 무술, 기추. 그 다음에 경하고 실 빠졌고, 인지, 갱. 자, 우리 여원 선생, 그리고 우리 저기, 여원 선생님이나 동기, 남자 선생님, 그리고 우리 막내 유진이, 세 명은 이거 외워. 왜 외워볼까? 선생님 시켰으니까 외웁니다. 무조건 사주 이게 있으면, 따라해. 정신적 또라이. 밥 100%야? 자, 여기 해장상 있는 사람. 그거 당신 제정신 안 되는 사람. 여기 해당사가 없는 분. 아유, 정상이분. 아유, 정상. 선생님. 아유, 정상. 수호 선생님. 정말 정상. 정신이 또라이? 또라이야. 우리 선생님 있으세요? 없어요? 아유, 정상. 대형마을 시간에 밥을 차려주고 싶다는 게 지금 정상이라고 그래요? 어? 인정하고 인정해? 귀문이라고 해가지고 귀문관설이라고 해서 귀신의 문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쓰는 방법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 친구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있으면은 자 우리 선생님 사주가 정술이지. 그렇죠. 정술 쓰면 짜증나. 쓰는 수가 없잖아요. 대사적인 건 다행히 여기서 좀 그렇지. 그 다음에 뭐지? 지금 자이고 자수가 뭐야? 재성이잖아. 선생님은 재성에 해당하는 육신인데 대부분 정성이야. 그다음에 시어머니가 귀문관살 헛것도 보고 귀문관살에서 드러난 증상들이 뭐 있는 거냐? 현이상학적이고 귀신 이런 주에 좀 관심이 많고 많이 믿어. 그렇죠? 그리고 좀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거나 좀 불면증 이런 기본이야. 문제지 아시겠죠? 그치? 우리 선생님이 하루 24시간 중에 제일 정신이 멀쩡한데 밤이야 자신. 명심한 때 지금 아이고 기억해라 하고 있지. 아주 기뻐날게요. 집에 좀 속대. 그치? 아주 많이 가. 자신. 언제 저기 타요? 주신. 지금 아주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머리도 멍게리고 안 들어왔죠. 하필 주시에 온 거라니까. 싫어. 그래요. 반대로 유시에 제일 멀쩡하고 자시에 제일 멀쩡한 게 있어요. 사람이 다 틀려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자유원진 같은 경우는 원진은 귀문 같은 경우는 가장 뒤에 있는 시가 깨는 시간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 피곤해서 수술에 잠이 들었다 진짜 몇 시에 일어나요? 자시면 일어나요. 땡 지금 몇 시에 일어나요? 아니 무슨 뭐야? 밤일에? 저녁 8시, 저녁 6시에 자고 12시에 일어나게? 무슨 일 하는데? 야간 경비 나가? 옷이요? 뭐 별이야? 액팅은 무슨 네? 선생님 언제 잘까? 다시 다음 시간 무슨 시겠어요? 축시죠. 축시 오실 것 같죠? 무슨 시죠? 새벽 3, 4시가 넘어야죠. 자시에 묶으면 새벽 3, 4시가 넘어야죠. 호랑이 씨가, 인시가 호랑이 씨가 돼야 귀신이 물러나기 시작해요. 하야. 왜 그런 데서? 차리시다 그랬지. 간혹 인시 전에 잠들어도 깼다가 인시에 제대로 잡잖아요. 자, 이게 이런 규문들이 있는데 유치통은 어떻게 쓰느냐? 아버지가 약간 규문 걸린 사람, 조금 뭐 성격이 별나시다든가 뭐 보통사람하고 좀 특이한 버릇이 있으시다든가 취향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유는 뭐예요? 식상이지. 할머니. 그 다음에 선생님 귀. 선생님 애기도 보통은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몇수로 내가 있어. 분명히. 얘가 얼마나 좀 괴기스러워되냐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어린이들이 보통 새벽에 잠이 많잖아. 잘 자잖아. 애가 새벽에 깨가지고 오는데 장난이 아니야. 규모가 식상인 규모 그러면 여자들이 뭐에 고생하느냐? 애 낳을 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아프고 고생해. 낮에 쳐자고 밤에 깨겠지. 밤낮 시간. 2시, 3시까지 아침 진짜 근시 잠들었다가 딱 이래. 귀신이 날뛰는 시간에 보통 잠을 이루죠. 나중에 귀신을 보거든. 못 쓰지 마. 어차피 그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식상은 뭐예요? 자식이기도 하고, 또 뭐죠? 할머니잖아. 네. 그렇지? 우리 선생님의 할머니는 주로 어디 다니셨을까? 절에서 사신 분. 절에서 사신 분. 잘못된 절을 다니는 거야. 딸만 나오는 거죠. 그죠? 좋은 절 다니시죠. 그렇지? 이렇게 응용하는 거죠. 이게 귀문관사예요. 귀문관사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증상은 대표적인 게 가장 흔히 드러나는 게 잠못자는 거예요. 귀신 통한다 해가지고 귀신이 날뛰는 시간에 진짜 잠을 못 자요. 아침에가 떠올라야죠. 동력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장 양기가 충만한 대낮에 정신이 제일 혼미해요. 그치? 이러고 있어. 그렇게 해요. 내가 왜 수업을 저녁 때 하느냐? 이제 슬슬 정신 차리게 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몇 시에 자냐? 새벽 2, 4시가 제일 멀어요. 난 제가 이때 수업 좀 했으면 좋겠어. 귀신들 못 읽고 지금 죽어요. 언제 제일 공부할까? 20. 이것도 선생님들 제일 많이 와? 멍 때리고 있어요. 손이 막히게 돼요. 사람들이. 이직을 안 되고 있어요. 치는 거야! 너는 선생님들은 주로 언제 와야 돼? 아침 치고 오거나? 밤에 와줘. 근데 밤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죠. 시간에. 영어 시간에 보셨지? 자, 이렇게 규모만 쓰는 대부분 이렇게 쓰고 이것이 첩신할수록 강렬합니다. 첩신할수록 강렬합니다. 떨어져 있을수록 좀 덜하죠. 그죠? 밤에 잠 못 자? 떨어져 있어? 좀 낫네. 그래도 사춘기인데 좀 낫겠을걸? 자원묘이구나, 자원묘이. 규모가 쌓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규모에 들어가면 사춘기들이 요란하더라고요. 아주 골방에 처박히는 스타일이라든가 아예 대차게 캐팅거리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거 너무 통한다고 이런 경우들이 규모에 많이 걸려요. 규모에.
평소 내가 타고난 천성 같지 않은 행동을 해버릴 때가 인생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런 게 기분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그대로 유치해 버려요. 식사, 할머니, 생태, 제 시어머니야. 선생님, 아버님 분들 중에 산에 가신 분들이지 않고 몇분이 찾아봐요. 키워보고 있어요. 기도. 등산하시겠어? 기분 걸리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신에 기운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잘 안 미쳐요. 네, 평생 미쳐있기 때문에 평생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 미치기 때문에 제대로 큰 정신적인 질환을 안 하는 것들이 드물어요. 네? 생각만 하는 애들이랑 친하지 않아요. 근데 기억력이 좀 안 좋습니다. 긴단위 기억력은 좋은데 어제 한 일을 몰라요. 1년 전에 한 일을 기억나는데 어제 한 일을 보이는지 잘 몰라요. 네? 아니 근데 어제가 한 일주일 후 되는 것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것 이외에는 이제 잘 이렇게 틀어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질문? 이제 너는 귀가 없냐? 아, 정상적이야. 뿌리가 박으면 더 심한 거죠? 뿌리를 박아도 심하죠. 자, 여기에 보이는 게 이게 동주사입니다. 여기 있는 게 임묘죠. 동주사하고 임묘라는 건 무슨 뭐냐면 성리 이론적인 배경은 뭐냐면 식간이 12운성을 다 돌잖아요. 근데 동주 같은 자리 내가 밑에 12운성 그 육식가자가 내가 깔맞은 자리가 12운성상 사지거나 임묘지 드러나는 독특한 현상이 있어요. 마치 신살균처럼 드러나는 현상인데 동주사 내가 죽었죠? 내가 죽었잖아. 진짜 죽습니다. 근데 대부분 생물학적으로 안 죽고 사회경제적으로 죽어요. 사회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으로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정상적인 의미에서 바깥을 못하는 거죠. 그쵸? 누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동주사에 해당하는 주는 다 그래요. 동주사가 그 동주인묘, 인묘지가 해당한 주는 궁예중도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나 같은 경우는 개미가 동주인묘잖아. 그치? 여기 이게 뭐예요? 여기가 무슨 주야? 월주지? 네. 월주는 엄마 아빠 자리지. 내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툭 들어가지. 뭘 하셨는지 몰라. 뭘 하셨는지 몰라. 선생님 아버지 뭐 하셨어? 저 선생님 말도 맞다고 좋지. 못 맞췄을 거 아니야. 진짜 몰라. 나는 가는 데 있다고 보여요. 전반기 때 이래저 사업하시다 나가지고 꼬마기 때 농사 져서 나갔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현대사에서 좀 틀려요. 선생이나 나선생님과 하더라도 어머니가 가장인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아버지가 가장이죠. 근데 얘 나이 때부터는 어머니가 가장인지 그렇게 시대의 주류상 여자들이 빨리 늘어났으니까 어머님이 가장인 게 또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아버지가 무력하다고 흥분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이 무력하다고 흥분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응?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는 어머니가 가장이면 어머님이 좀 무력해져. 좀 어떤 직업을 받느냐? 양지에서 남들이 인정받고 괜찮은 자리라는 곳에서 직업을 못 가져요. 응? 예를 들어 공부를 했단 말이야. 공부를 했으면 양지에서 인정받는 직업은 변호사, 회계사 이런 거 있잖아. 공무원 이런 거. 그치? 임료되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해? 전달. 공부해서 전보든가 농사져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회적인 밝은 데에서 활동을 못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임묘지의 특성입니다. 동주사하고 임묘지의 특성이에요. 특히 임묘지는 무덤에 들어간 답답함을 평생 느껴야 돼요. 그죠? 그죠? 자, 질문 하나 드릴게. 자, 여러분 선생님들 답답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나가고 싶어요. 그죠?
아버지나 내 아버지는 인생에 걸쳐 임묘제에 빠져서 우리 가장이 아버지가 답답하시기에 한 번도 양지에 서보신 게 없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얘네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양지로 나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그게 답답하게 안 느껴지죠. 출세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쓴 아버지인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늘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뭘 하는지 모르겠죠. 이 느낌이죠. 우리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작년까지는요. 인사를 조금 받고 했는데 기억이 좀 희한하고요. 교중에는요. 단식을 하는데 직접 같진 않아요.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딱 요 느낌. 응? 그런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동주 임묘가 있게 되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답답하기 위해서는 활동성이 강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게 월궁이잖아. 월궁이 엄마 아버지지. 그치? 그래.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임묘져야 된 거야? 개수가 미토를 만나 임묘져야 된 거지. 그치? 천간 개수는 뭐야? 아버지 자리지. 아버지가 걔 답답하셨네. 그죠? 뭐 때문에? 궁예놀이잖아. 그러니까 엄마 자리. 엄마 때문에 답답하죠. 어머니가 선생님 아버지 좀 잘한나 보다. 그러니까 선생님 아버지는 어머니를 원망한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내 뜻이 컸다 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 그치? 그 다음에 남자한테 마누라는 뭐예요? 이때부터 비시제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한테 마누라는 뭐야? 재능이지.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는 시도만 있고 끝을 보지 못한 분이 있는 거예요. 재성이 들어가잖아. 그쵸? 그쵸? 궁의 논리를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개미를 가지고 이제 육지통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비시제만을 따져서 개수는 들어가요. 실제로 아버지. 자, 궁의 논리로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가 들어가 있으니 이쪽 분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쵸? 궁의 논리하고 비시제관이 확실히 겹쳤잖아. 그치? 그 다음에 미토는 궁의 논리로는 어머니 자리이기도 하지만 비시제관을 따지면 비겁이죠. 너하고 아버지 완전히 발목 잡힌 거야. 형제가 몇이라고? 그럼 둘째 낳으시면서 한 번 망하시고 셋째 낳으면서 선생님 떠났겠는데? 그러니까 중간쯤 첫째 자식 때부터 싹수가 놀라기 시작을 해서 중간쯤은 확실히 망해요. 근데 애가 둘밖에 없다. 첫째 낳고 분위기 안 좋아서 둘째 낳고 확실히 정리돼요. 나 망했어. 그치? 그러면 셋째가 그럼 넷째가 다섯째는 망한 와중에 나온 애들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개수 입장에서 미토는 관이죠. 들어가는 직장마다 만나는 윗사람들마다 참 재수없이 적대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 7살이잖아요. 개수 입장에서 기토는 7살이잖아요. 정치권 기웃 버리셨니? 라고 하고. 선거판에 기웃 버리셨구나. 라고 찍어주고. 그러고도 계속 못 본 걸로 가서는 조그만 분이시겠죠? 이렇게 찍어주겠죠. 무슨 얘기가 안 돼? 안 돼? 되지? 이게 유출통변의 궁의 임묘지를 통변하는 데 가장 기본이에요. 궁으로 한번 치고 뭐를 치라? 비시제관을 한번 돌려치고. 그죠? 근데 이 임묘지가 더러운 게 하나 있어요. 동주사하고 임묘지가 걸쳐지는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임묘지는 전부 고치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다 고치죠. 그래서 재수없으면 5행 중에 내가 갖고 있는 비시제관이 중에 3개가 다 임묘예요. 근데 사진은 그냥 수고. 비교적 덜 당하는 게 높거든요. 그죠? 근데 무조건 임묘지는 5행 중에 3개가 나를 포함하거나 나를 포함하지 않거나 5행 중에 3개가 임묘지. 특히 더 재수없는 거 개미가 아우 아주 취하게 취해. 미중에 정월이 있는데 개수까지 아주면 비일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선생님 비식제관님들 대다수는 다 임묘지예요. 고모, 삼촌, 이모, 전부 살이 당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타주에 있을 때 이것이 통분한 것들도 전부 임묘지예요.
그다음에 임묘의 현상은 뭔가 풀리지 않는가 답답하다라는 걸 다뤄요. 되게 쉽죠? 질문. 질문. 동수할 때는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공조사의 인류에서 제일 재밌는 건 인류에 빠진 해당 오해는 자기가 답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집에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형제, 이 가족 관계에서 제일 낙천적인 사람이 누구게? 맞아요, 아빠예요. 개수가 임묘지가 있잖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무덤인지 몰라요. 개수를 무덤으로 몰아넣은 이 중에 있는 것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답답하고 미치는 거죠. 너 왜 안 나가니? 나 너희가 좋은데 뭘 봐, 여기. 선생님 집에서, 가정에서 가장 낙천적인 건 아버지. 되게 못해주죠. 딸이 개미. 응? 걔는 자신이 답답할 줄 몰라. 내가 속해. 성적이 떨어지면 한번 더 시험 보죠. 50점 우리 아들을 유명주다 해야 돼. 걔는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근거가 뭐야 근거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낙천적이지 않으면 유묘에 빠지는 고래는 낙천적이지 않으면 죽어요. 평생에 걸쳐 실패를 거두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를 자살을 하죠. 그죠? 선생님은 이제 부서 임묘라는 말 있잖아요. 앞에서 임묘시켰다는 이게 감목이 위에 있고 부서 임묘가 되는 거니까. 명확하게는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아니죠. 근데 해당 사항도 있습니다. 묘지 미중에 을고 관이 있기 때문에 부성임묘에 해당됩니다. 부성임묘한 자 형충나지로 이혼하고 추령에 나오는 거죠. 나도 개미가 임묘잖아. 우리 아버지도 참 답답한 일을 하셨죠.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를 정리해보면 좀 재밌는 게 평택에 1억짜리 아파트를 사셨거든요. 마지막으로 동생을 접고 은퇴하시면서 가지고 있던 빚이 1억이 넘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지. 깔끔하지. 우리 아버지. 명분도 한 푼 없으시고. 깔끔하셨죠. 남긴 건 오로지 자식이지. 그러니까 진짜 유명야. 우리 아버지 때 가시면 좀 불가다고 느끼시는 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님이 암수를 받으셨어. 저희 어머니 지금 큰일이에요. 어머니 몸을 들었네? 와우, 그치? 그치? 그치, 하지 마. 보험금 타서 수술비 내고 나머지 차액을 막내 보험 빌려줬더니 막내 보험가 없어졌어. 참 깔끔하지?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처음 내려서 수박을 줬다? 수박값이 푼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라도 한국에서 거쳐보시려고 고명업자한테 밭대기를 생겼다? 근데 걔가 없어지네? 우리 업자 깔끔하게 가셨어.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안 풀린다. 네? 안 풀린다. 안 풀리려면 뭔가 자꾸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풀리지 않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새우잡이 하셨어요. 그때 손 주셨어요, 이제. 나 가질 때지. 그게 제일 나빴죠. 저희 강남역 사거리 언저리에서 강남 신사동 쪽에서 가방을 하셨어요. 나 6살이었지. 오, 깔끔하신 분들이니까. 몰라. 진짜 장난감. 참 신기해. 등려라는 게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돌려보면 이게 다시 복잡해. 근데 문제는 뭐냐?